지는 것도 피는 것이다. 인생 후반전의 품격. 왜 우리는 자꾸만 화가 날까요?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울컥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평소라면 그냥 웃어넘겼을 법한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 길거리에서 마주친 무심한 시선 하나, 혹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꾸만 낯설어지는 이 세상의 변화 앞에서 나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식당에 들어섰는데 점원은 보이지 않고 차가운 기계 화면만이 나를 마주합니다. 화면 앞에서 무엇을 눌러야 할지 몰라 손가락을 머뭇거리는 사이 내 뒤로 길게 늘어선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를 따갑게 찌르는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만 쓱 읽어도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던 글들이 이제는 서너 번을 반복해야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 비친 얼굴이 내가 기억하던 나와 너무나도 달라져 있을 때 우리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면서 알 수 없는 원망과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화의 뿌리를 가만히, 아주 가만히 짚어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감정이 웅크리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한때 당연하게 가졌던 힘, 세상의 흐름을 앞서가던 기민한 속도,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내 몫을 해내며 지켰던 자리들,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꾸만 방어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거친 말이 되어 때로는 날카로운 서운함이 되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씩 무기력하게 잃어버리기만 하는 비극적인 과정일까요? 만약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을 도화지 위에 검은 먹물이 뚝뚝 떨어져 번지는 현상으로 보면서 그림을 망친 오염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깊이를 가진 수묵화의 예술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불청객 같은 화를 평온하게 다스리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즐거움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분히 함께 짚어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상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스스로의 마음과 대화하는 깊고 평온한 시간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청춘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화의 가장 큰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놀랍게도 그것은 타인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기억 속에서 미화된 왕년의 나를 소환합니다. 나도 한때는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인데 그 시절에는 내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하곤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처럼 과거에 고정되어 있을 때 현재의 나의 모습은 끝없는 비교 속에서 점점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이 다시 화로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봄날의 화사한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할지언정 그 꽃이 지지 않는다면 가지 끝에 탐스러운 가을의 열매는 결코 맺힐 수 없는 법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열매를 향한 위대한 전진입니다. 청춘이라는 시절은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부럽기 그지없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기인 동시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도태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전전긍긍하던 시기, 그것이 바로 청춘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조바심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쉴 틈 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그 시절의 무거움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반면 예순을 넘어서는 인생 후반전의 삶은 사회가 요구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강박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 남들이 보기 좋은 해야 하는 일보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빨리 달리는 사람은 길가에 숨겨진 아름다운 풍경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오직 천천히 걷는 사람만이 길가에 소박하게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의 섬세한 모양을 발견하고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의 여유로운 자태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인생을 한 폭의 수묵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삶이 원색의 화려함으로 가득 찬 채색화였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한 시간은 오직 먹에 짚고 옅음, 농담의 조절만으로 삶의 깊이와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수묵화의 시간입니다. 그림의 여백이 많아질수록 감상하는 이의 마음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내 삶의 시간표에 여백이 생기고 빈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텅 빈 여백이야말로 세상의 잡다한 지식 대신 당신이 평생을 살며 체득한 참된 지혜가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환상에서 기꺼이 졸업할 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에 품격 있는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청춘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도 지금 이 순간의 방식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관계의 가지치기와 고독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감정적 위기 중 하나는 바로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눈에 띄게 좁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도 집안을 찾아오는 발길이 적어지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고요하기만 할 때 우리는 불현듯 서운함과 소외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평생 인간관계를 잘못 맺었나, 참 허망하게 헛살았구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영리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깊은 겨울을 앞둔 산속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들은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고
이듬해 봄에 다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수분과 에너지를 차단하여 화려했던 잎들을 아낌없이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나뭇잎을 매단 채 겨울을 맞이하면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년도 이와 같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가고 육체가 고요해지는 시기에는 내 삶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인간관계의 잎사귀들을 과감하게 쳐내야만 내 영혼의 중심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나가던 모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피로해지는 관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은근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기꺼이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간혹 오랜 우정이라는 명목 아래 매번 모임에서 먼저 지갑을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관계를 붙잡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내 선의가 상대방에게는 묘한 자격지심이나 부담감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가지치게 한 후 찾아오는 그 빈자리에 이제는 외로움 대신 고독이라는 고귀한 보물을 채워보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내 곁에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과 고통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는 즐거움과 평온의 상태입니다. 혼자 조용히 찻잔을 기울이며 차가 우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내 발걸음의 리듬에 집중하며 동네 나지막한 산책로를 걷는 시간. 오늘 하루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낡은 노트에 한 줄씩 일기를 써 내려가는 시간. 이러한 고독의 시간들이 촘촘하게 쌓이고 다져져야만 비로소 세상의 거친 풍파와 타인의 차가운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품격 있는 자아가 완성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내 몸에서 태어난 나의 소유물이나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려 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화로 변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나를 거쳐 세상에 나온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영혼입니다. 자녀를 품 안에서 기꺼이 놓아주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물러설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거리가 생겨납니다. 적당한 거리감이야말로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더 깊고 오래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밤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실 때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를 인정할 때 두 번째 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버릇처럼 내뱉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다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 혹시 이런 문장들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거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든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깊이 경계하고 다잡아야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고집스러운 노인, 이른바 꼰대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찍힌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멈추어 버린 그 순간부터 사람은 늙고 고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고 알았던 지식보다 훨씬 더 넓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과거의 정답이 오늘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움이라는 행위는 뇌의 세포를 자극하고 노화를 늦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배움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학에 가거나 거창한 학문을 탐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늘 곁에 두고도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을 하루에 딱 한 페이지씩만 차분히 음미하며 읽어보는 것. 휴대전화에 새로 생긴 디지털 기능이나 유용한 앱을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보는 것. 혹은 매일 마당을 찾아오는 작은 길고양이의 행동 습성을 가만히 관찰하고 이해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훌륭하고 위대한 배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무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젊은이나 심지어 어린아이 앞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그것은 참 신기하구나.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고 담담하게 묻는 태도는 결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며 내 영혼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가장 멋지고 품격 있는 신호입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혼이 늙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화가 나고 소외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너무 나쁜 방향으로 변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변해버린 세상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틀 속에 나 자신을 가두어둔 채 발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내가 평소에 무관심했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과 문화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눈부신 두 번째 성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은 언제나 안쪽에서만 열립니다. 열쇠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쇠락을 지혜 축적으로 바꿔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마주하는 가장 정직하고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바로 나의 육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매일 몸으로 겪을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오르내려도 무릎 시린 통증이 찾아옵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가까운 글씨조차 침침하여 읽기 어려워집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건강하고 튼튼했던 육체가 점차 기능이 떨어지고 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 자신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좁은 감옥에 갇혀버린 것 같은
서글픈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합니다. 아프다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딘가 민망한 느낌, 그냥 묵묵히 견디어야 할 것 같은 그 쓸쓸함. 그러나 이 육체의 변화 역시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화라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이 오래되어 쓸모없이 낡아가는 쇠락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을 벌판의 벼이삭이 따스한 햇볕을 받아 속이 꽉 찬 채 고개를 숙이듯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익어가는 거룩한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골동품 가게나 오래된 한옥에서 오랜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곡가구를 마주할 때 왜 깊은 감동과 귀한 대접을 하게 됩니까? 가구의 표면에 매끄럽게 흐르는 결, 군데군데 찍히고 다른 흔적들 속에 그 가구가 지나온 모진 세월의 이야기와 깊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가와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살, 그리고 몸 여기저기에 남겨진 크고 작은 흉터와 통증들은 결코 부끄러운 노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결코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온몸으로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당당하게 살아내왔다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숭고한 인생의 훈장입니다. 육체의 주름은 곧 마음의 넓이이며 영혼의 깊이를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육체의 체력이 젊은 시절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에너지를 사방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진짜 중요한 곳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아 10가지, 20가지 일을 동시에 버려놓고 허둥지둥 처리하느라 정작 알맹이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게 남은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기에 내 삶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단 한두 가지의 본질적인 일에 모든 진심과 정성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젊은이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인생 후반전만의 고도의 효율성이며 범접할 수 없는 품격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으려 했으며 오지 않는 젊음을 갈구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의 변화를 담담하게 수용하십시오. 더 이상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무릎을 향해 화를 내는 대신 그동안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밤마다 스스로의 다리를 따뜻하게 손으로 어루만지고 다독여주는 너그러운 자비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내 몸은 평생 나와 함께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에게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육체의 감각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노화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눈부신 석양을 향하여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지혜의 여정, 그 마지막 문턱에 서서 저 자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억울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이라는 여정을 시작점부터 출발하여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일방통행 도로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종착역이 가까워진다는 공포와 조바심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는 기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오직 지금 이 자리라고 이름 붙여진 눈부신 여행지를 느긋하게 지나고 있는 영원한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오전의 태양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뜨겁고 강렬한 기세로 타올랐다면 하루의 소임을 다하고 서쪽 하늘로 고요히 저물어가는 저녁의 노을은 온 세상을 포근하게 안아줄 것처럼 온화하고 숭고합니다. 태양은 떠오를 때보다 오히려 대지 위로 나지막하게 저물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빛을 발산하며 온 하늘과 구름을 눈부신 주황빛과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석양의 아름다움에는 아침 해가 가지지 못한 깊은 애잔함과 웅장한 감동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한 인생의 후반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이라는 무거운 감옥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길가의 작은 들풀 하나, 아침의 맑은 공기 한 모금, 곁에 있는 이의 따뜻한 손길 하나. 이 모든 것에 가슴 깊이 감사할 수 있는 해안을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의 황금기 앞에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화를 내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매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앞에 조용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세월의 훈장을 멋지게 달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한번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날들은 과거보다 더 눈부시고 품격 있게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깊이 있게 익어갈 것이다. 인생의 후반전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과 매 순간 마주하는 삶의 여백마다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평온함과 영혼의 깊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